안녕하세요. 정은이 엑셀입니다. 업무에 아주 유용한 엑셀 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수식을 띡띡띡띡 입력하고 엔터를 꽝 치면 당연히 결과가 짠 하고 나타나겠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결과값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수식은 네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떠한 자료집을 만든다던가 이럴 때 이 결과값은 이런 수식을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수식을 직접 텍스트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럴 때 수식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학습해 봅시다. 출발 고! 자, 먼저 엑셀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자, 제가 수식 기본 그리고 LTV 대출금액 이렇게 두 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수식 기본에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시 12분부터 30분까지 그 각각의 고객들이 구매한 구매 금액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결과를 구할 거예요. 총 거래 건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데이터 건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는 뭐예요? 난 카운트를 쓸래. 네,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 범위 슝 이걸로 잡아도 되겠죠? 네, C의 5번지부터 컨트롤 Shift 아래로 방향키 하고 전체 데이터 범위 잡혀요.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니까 답이 나와요. 구매 금액의 합계는요? 그야 는 썸이죠. 좋아요. 는 썸 가로 열고 어떻게 구합니까? C의 5번지를 필두로 컨트롤 Shift 아래로 방향키 가로 닫고 엔터로 가볍게 마무리. 와, 너무 간단해요. 평균은요? 에버리지. 좋아요.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 슝 C의 5번지 컨트롤 Shift 아래로 방향키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 구매 금액의 중간 위치값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딱 중간값. 바로 중위수 median median 이걸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중위수 값은 통계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C의 5번지 클릭하고 컨트롤 Shift 아래로 방향키. 아, 좋아요.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흡족하게 답이 나왔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여기에 수식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자 합니다. 즉 여러분이 뭐 교환 또는 자료집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바로 수식 입력줄에 요게 결과를 구한 수식이죠. 이 수식을 여기에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함수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어떻게 해요? 는 그리고요. 함수는 여러분 수식이 뭡니까? formula FORMU 까지만 쓰면 돼요. formula text 뭐예요? 수식을 텍스트로 바꿔주겠다. 이 뜻이에요. formula text 요거 띵띵 가로 열리죠. reference 어디를 참조하면 돼요? 이 결과값을 클릭해주면 얘가 알아서 수식을 탁 캐치해요. 그리고 뭡니까? 오케이, 내가 문자로 바꿔줄게. 엔터 꽝 이렇게 해요. 됩니까? 이거 문자예요. 텍스트라고요. 그럼 이 나머지는요? 핸들링 따닥 어때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은 이 결과값 있잖아요. 이 결과값을 여러분이 다른 업무에 요약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 결과값을 예를 들어 여기 시트 3으로 카피를 하려고 해요. 그럼 복사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범위 잡고 컨트롤 C 그리고요 번쩍이 돌아가네 우훗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트 간 다음에 에따 모르겠다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처참하게 레퍼런스 오류가 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요. 예, 바로 이 수식 기본 시트의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런 그 오류를 범하시는데요. 얘는 우리가 직접 입력한 값이 nothing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네, C의 5번지부터 C의 17번지를 참조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복사를 하면은 얘는 이 수식이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식, 즉 카운트를 하는데 나는 C5에서 C의 17번지를 더하는 이 성격을 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가면 C5에서 C의 17이 있냐고요,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는 0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뭡니까? 합계를 구할 범위가 C5에서 C의 17이 없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수식의 결과값을 여러분이 다른 업무에 활용을 하려면 이 애들을 컨트롤 C 눌러줘요. 일단은 번쩍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 곳으로 가요. 간 다음에 여기에서 클립보드 그룹이 있고요. 여기 붙여넣기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게 떠요. 보이죠? 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나는 그 아까 복사한 곳에 결과값이 뭐예요? 값. 이것만 복사해 올게. 확인. 이렇게 해야 답이 나와요. 아, 됩니까? 네, 쉼표.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수식에서 여러분이 결과값만 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값만 복사해 달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팁은요. 자, LTV 대출금액 들어갑니다. 자, 우리 요새 집값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뭐 경매 같은 경우로 여러분이 뭐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값이 많이 올라서 투기 위험 지역이 있고 조정 지역이 있고 뭐 기타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대부분이 다 조정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정 지역이 뭐냐고요? 예, 그건 따로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그러니까 최근 2달 이내에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이면 아무튼 다 조정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균 그 청약 경쟁률이. 그럼 이 조정 지역에서는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그 대출 기준으로 말을 하면 담보 인정 비율 있잖아요. LTV. 이걸로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LTV가 9억을 기점으로 해서 9억 이하 집이면은 조정에서 조정 지역에서 9억 이하면은 40% 50%예요. 그러니까 50%라고 보면 됩니다. 나 집 한 1주택자야. 그러면 50%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낙찰가액이 4억 4천이에요. 그 다음에 KB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LTV 50%는 담보가액에서 50%가 된다는 얘기예요. 담보가액에. 근데 담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낙찰가액이 예를 들어 4억 4천이에요. 그리고 KB 시세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감정원, 뭐 KB 시세 이렇게 아파트 외 그 시세 알아볼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KB 시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담보 금액을 어떻게 따지느냐면 낙찰가액의 70% 아니면 KB 시세 60%에서 둘 중에 비교를 해서 낮은 가격이 담보 가격이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 먼저 써볼게요. 이 말을 조합해 본다면은 일단은 낙찰가액 너 몇 프로요? 네, 70%. 이거 그러면 3억 800 나와요. 그 다음에 KB는요? 는 4억 2천 곱하기 얼마? 60%. 그럼 여기서 낮은 게 뭐예요? 2억 5천 2백이잖아요. 얘가 담보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5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대출이 없다면. 다른 대출이 있다면 이 50% 금액에서 뭐예요? 얘를 빼줘야죠. 그죠? 네, 그러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뭐 대출 뭐 얼마가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또는 의뢰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 나온다 보여주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는 두 개 중에 낮은 값 뭐예요? 미니멈 함수를 사용해요. min 가로 열어요. 가로 열고 number 1 바로 뭐예요? 낙찰가액 A의 4번지 곱하기 70% 낙찰가의 70%. 이거 하나 쉼표 찍고 number 2 바로 KB 시세 이 금액의 몇 프로? 60%. 이 둘 중에 낮은 금액 됐죠? 이 금액의 몇 프로? 50%. 됐습니까? 이게 바로 대출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뭐 기존 선순위 채권 즉 대출 금액이 있다면 그거 빼면 돼요. 맞습니까? 엔터 치면 1억 2,600만 원 대출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낙찰가액이 뭐 우리가 막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4억의 대출 자 낙찰가액을 4억에 받았습니다. 자 4억 자 맞나요? 네, 하나 모자라요. 자 4억인데 KB 시세가 예를 들어 3억 8,800이다. 그러면 388 동그라미 하나 지우고 엔터 꽝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요 A4, B4, C4 있죠. 얘네들을 고정시킵시다. 절대 참조 F4, F4 여기도 F4 엔터 꽝 변함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수식을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리고 바로 아랫줄에 컨트롤 V 똑같이 나오죠. ESC.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LTV 가능 대출 금액을 이 금액만 표시하고 싶어요. 지금은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에 이런 수식을 써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 수식을 오로지 결과값으로만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커서를 이 앞에다 딱 수식 입력줄 앞에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키보드 좌판에 펑션키 F9 있죠. F9를 한번 띵 눌러줘요. 어떻습니까? 수식이 없어졌는데요? 맞습니다. 엔터 꽝 이러면 오로지 뭐만 나와요? 결과값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결과값만 이렇게 수식을 결과값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바로 아래에 이제 복사한 거 클릭합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수식을 일부는 오픈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 있겠죠. 근데 가장 민감한 정보 있죠. 민감한 정보는 뭐 여기서 남들은 다 알아요. LTV 50% 적용된다는 거 알고 기존 대출 금액은 거기서 빼준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묘한 거 낙찰가액의 몇 프로 KB의 몇 프로 여기서 작은 그 부분이 담보가액이 된다는 건 좀 민감한 정보다. 그러면 그 민감한 정보만 결과값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부니까 범위를 잡으면 돼요. 요렇게요? 네, 요렇게만. 그리고 F9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엔터 꽝 이렇게.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얘는 이 결과값으로 바꾸는 거는 이미 수식이 완전히 여러분 어때요? 딱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수식이 또 바뀔 우려가 있는 거는 예, 이 값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식이 이미 완성돼서 최종적으로 통보만 할 때, 그럴 때 결과값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 자주 바뀌는 어떤 그 입력되는 값이 바뀐다 이럴 경우에는 부적합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당연히 되셔야 합니다. 예. 자, 업무에 유용한 엑셀 강좌 다음 시간 기대 만발 해주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완전 감사합니다. 땡큐.